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완석입니다. 지난 4.15 총선을 두고 부정선거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접 부정선거를 경험하신 이원복 전 의원이 저희 신의 한수에 출연하여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또다시 이원복 전 의원께서 저희 신의 한수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한 번 더 모시고 의견을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이 벌써 저희 신의 한수에 출연하신 지 어느덧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2달 사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논란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2달 전에 처음 출연했을 적에는 저 개인은 후보로서 여러 가지가 너무 바쁜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제 선거에 대해서 부정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제가 검증을 못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거 부정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 정도만 지난번에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2달 동안 다른 분들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찾고 많은 애국 시민들이 정말 아주 눈물겨울 정도로 애써 주셔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증거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청취하고 살펴봤을 적에 지금쯤에는 제가 볼 적에는 이제 단정적인 얘기를 해도 좋겠다 이런 판단을 가져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쯤은 단정적으로 판단을 내려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는데요. 예. 그러면 이원복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인가요? 아닌가요? 국민 여러분께 또 시청자 여러분께 경험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감각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이번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제가 볼 적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첫째는 총 유효투표, 전체 유효투표의 40%가 과거로 얘기하면 부재자 선거로 한 것입니다. 40%가 사전투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도 대단히 많습니다. 과거의 부재자는 2~3% 레벨입니다. 이번엔 자그마치 40%가 됐는데 40%면 거의 본선거하고 같을 정도 레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 분량에 대해서 야당 측 참관인들이 제대로 이것을 관리하고 본선거 때처럼요 그렇게 하는 모든 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선 40% 분량이면 거의 결정적이기도 하지만서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량이 생길 때까지 이 정도로 허술하게 했는가. 야당 측에 그 관리 감독해야 할 모든 사람들의 접근이 봉쇄돼 버렸습니다. 네, 제가 제 눈에 볼 때요. 첫째, 그게 원인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 법적으로 QR코드 쓰지 마라 했으면 QR코드 안 써야 맞습니다. 그렇죠. 당연지사. 근데 QR코드를 썼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선관위는 이 QR코드 관련되어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QR코드에 대해서 선관위는 2차원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어쨌든 그 안에 내부 들어가서 막대기로 보이는지 뭐로 보이는지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저는 QR코드를 쓰지 말라 하는 것은 법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건 안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어쨌든 QR코드를 썼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QR코드든 막대든 내가 투표하는데 그런 것들이 왜 낍니까? 그렇죠. 과거 우리 선거할 적에요. 왜 그런 거 꼈습니까? 안 꼈습니다. 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투표용지 주고서 거기서 해서 하면은 내 표가 어느 데로 갔는지에 대해서 선관위 물론 어느 기관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들을 합니까? 비밀 선거가 보장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비밀이 벌써 보장이 안 된다고 의심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쓴 거 자체가 이미 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다 이렇게 단정져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에 의해서 그 이상한 데이터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라든가 또는 그 방송 3사 출구조사 방송 3사 출구조사는 당일날 걸 기준으로 했는데 어떻게 당일날 걸 기준으로 한 것이 사전투표권까지 반영된 조사로 그렇게 딱 맞춰 나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증상이지만, 부정의 증상이지만, 그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사전선거의 야당 측 참관인들이 접근도가 원천적으로 많이 봉쇄됐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QR코드 쓰게 되는 전자개표기 썼다는 것, 그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의 행태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선관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전에도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권력기관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대시민 봉사 서비스 기관입니다. 서비스 정신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간에 문제 제기, 의혹 제기, 의심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심 제기를 한다면은 그냥 편안하게 차분하게 오히려 그 설명을 잘 해주는 것이 그 기관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공무적 자세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 안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벌써 의심받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자세를 보고서도 이건 100% 부정했구나 이렇게 느낀다. 예, 저는 경험자로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서 법원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법원의 태도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법원하면 이제 저는 대법원 얘기입니다. 예, 저 예. 한 사람에 대한 대법원입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는 25군데씩이나 되니까 25명의 판사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관으로서만 얘기하기가 어렵고 각별 판사들이 또 판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과거에 근본적으로 법원이라고 하는 데가 동일필체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를 가지고선 선거의 직접과 비밀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대법원 판결문에서 직접과 비밀이 그걸 지켜야 한다고 하는 법의 조문은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려준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입니다. 해괴망측하네요. 진짜. 해괴망측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대법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번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25명의 판사들이 각각 개별 단위별로 판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양심적인 판사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원 판결이 어떻게 떨어질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법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논란이 되고 있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번만이 아니고요. 이미 과거 선배 때부터나 지금이나 지금 세대들이나 다 겪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과거 유신 시대 때라든가 군사정권 시대 때들도 언론이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좀 잘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언론 근본적으로 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언론에서 의식 있고 양심 있는 기자들이 그것을 용기를 가지고 다뤄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례로 전두환 정권 시절에 YS가 목숨을 건 단식 투쟁하는데 말이죠. 언론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마디 기사 안 나오면서 한 줄짜리 아주 단줄 기사로 전국 현안 이렇게 그냥 낱말 써가면서 살짝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제대로 다뤄나가기 어려운 존재들이다. 그러나 언론에도 양심적인 많은 언론인들이 있어서 저는 그 내부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나라 언론의 언론인들께 좀 부탁드리는 게 결국 중국 공산당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그냥 주어주는 거, 받아 쓰는 거, 그런 거 하는 존재로 전락하시겠습니까? 언론인들이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셔서요. 언론인들도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해외 언론은 좀 다른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해외 언론에서도 이 부정선거 이슈를 잘 다루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본적으로 해외 언론은
우선 대한민국 문제이지 그것이 자기네 나라 문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우리 그 예. 입장 바꿔놓고도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뭔 일이 벌어지거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뭔 일이 벌어졌다고 할 경우에 우리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할 때에 우리나라 주요 메이저 언론 방송에서 그거 이렇게 가서 취재하고 열심히 다루겠습니까? 그게 쉬운 환경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레벨의 사태가 돼야만 그때부터 다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5.18 광주 항쟁 같은 경우에도 해외 언론 통제하니까 해외 언론에서 안 다뤘는데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독일에 있는 어느 기자가 와가지고 그 테이프고 뭐고 이런 거 겨우겨우 비밀리에 작전하듯이 받아가지고 우리 민간이 이렇게 싸울 때 민간이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적에 의로운 외신들도 반응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시민사회라든가 국민들이 더 좀 투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홍콩 사태 같은 경우들도 많은 홍콩 시민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싸우니까 지금 외신들이 다뤄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면 조용하게 언론이 다뤄주겠습니까? 제 말씀의 뜻은 더 큰 사태로 뭔가 전환되지 않으면 잘 안 다뤄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가 필요하다. 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그 것 같은데요. 전환의 계기는 제가 볼 적에 적어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제대로 다뤄줄 적에 외신도 다루지 않겠나.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스팔트에서 시민사회 진영의 애국 시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미래통합당의 하태경이 이준석이 같은 사람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자체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을 하고 있고 심지어 보수 논객으로 알려져 있던 정규재 씨까지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지난번에 하태경, 이준석 씨에 대한 얘기를 그때 우리 박 부장님이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이 과연 선거를 얼마나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 부정선거 역사에 대해서 뭘 아는 사람들이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 얘기는 안 했으면 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한참 연배도 저보다 낮고 후배들인데 다만 이제 그분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께 본인이 이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제기할 만한 이유들이 있어서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니라고 100% 자기 마음에 정말 확신이 있지 않는 애는 좀 입 다물고 있어주는 것도 틀리지 않는 자세 아니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정규재 씨가 어떤 논란을 하는 것으로 제가 좀 봤습니다만 요 며칠 전에 정규재 씨가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북한 애국가 반주가 우리나라 국군의 날 행사에 반주하고 6.25 70주년 기념식에서 올려퍼진 것을 두고 같지 않느냐 하면서 그 두 개를 이거 명백하게 같지 않느냐 이렇게 방송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좀 속으로 웃었습니다. 같지 않느냐 두 개가 명백하게 같죠 사실은요. 근데 같지 않냐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가 같냐, 난 다르게 느낀다, 빡빡거리면서 난 다르게 느낀다. 분명히 여긴 상당히 빨리 가고 있고 여긴 좀 느리게 가고 다르지 않느냐 하면 어째 정규재 씨도 아마 그런 사람이 누가 주장한다면 이렇게 명확한데도 다르다고 당신 생각해? 난 다르다고 생각해 하면 속이 미어 터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문제들도 비슷한 이치가 같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규재 씨도 다른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규재 씨의 그런 태도나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기가 적절치는 않겠습니다만은 역지사지해 봐도 너무 심하게 가지 마시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열심히 목숨을 걸고 정말 이렇게 고생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냥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다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정규재 씨가 음악 두 개 놓고서 같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 제기하고 예, 여기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 뭔 차이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감각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벌써 이거 명백하다 느낌이 벌써 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정규재 씨가 좀 자중해 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예. 예, 그러면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선관위의 잘못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 저희 이원복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선관위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걸 부정선거로 아주 단정적으로 저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는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첫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체 투표자의 40% 가까운 사전 투표자들에 대해서 그 투개표 관리, 보관, 운송 그 시스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함께 관여해서 그 시스템이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60% 당일날 한 60%만 중요하고 40% 중요하지 않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40도 엄청난 양이죠. 같은 비중 아닙니까? 그러면 이 60%의 본 투표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같이 감독한 그 시스템만 그대로가 이 40%의 사전 투표 때 그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 결정적이다. 제가 볼 때 첫째 결정적이다. 그리고 결과도 보면은 본 투표에서는 별 사고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 여기는 결국 다 사고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첫째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 관리의 총체적인 부실이 선관위의 가장 큰 책임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4.15 총선 실질적 이해 당사자를 꼽으라면 미래통합당이 될 텐데요. 이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의 지도부,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제야 바깥에 야인으로 있다가 당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이 당들의 역사 속에서 선거관리 시스템망들을 어떻게들 관리했는가에 대해서 저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정보에 의해서 보자면은 제가 볼 적엔 무슨 선거 관리를 했던 당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해낼 수가 있는가? 예? 조혜주 씨가 들어가는 과정도 석연치가 않고요. 그렇죠. 예, 그거부터. 그 다음에 사전 투표하는 양이 이렇게 40%까지 늘어나게끔 만든 그것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제가 후보가 되고 나서요. 그 바쁜 와중에, 과거 경험에 의해 가지고 21대 총선 전엔 20대 총선 자료를 제 아들 시켜가지고 말이죠. 전국 자료부터 해서 한번 가져와 봐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선거 뛰는 와중에요. 예. 와중에 와서 그냥 대충 보는데 제 눈에 벌써 이거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이건 문제 있다 느끼는 게. 그래서 이거는 투개표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사고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 당시에 그 지도부들한테 제가 이거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이거 좀 집중적으로 좀 신경 써달라고 제가 분명하게 공개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진언을 했습니다. 진언을 했더니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다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나이브한 판단들을 당 지도부가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또 나름대로 다 시스템 관리를 하나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아니 이원복 의원께서는 이번 21대 총선에 후보로 나서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지난 20대 총선 자료 결과를 보니까 선거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게 진언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했습니다. 예, 진언을 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별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무마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마라기보다도 거의 묵살. 한 사람은 무마고 한 사람은 선거 와중에 인천의 선거 후보들 다 모이는 대책회의 할 적에도 제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상당히 위험하다. 각 후보들한테 이거 다 좀 해달라 말이지. 경각심을 일으켜달라. 얘기했는데 그냥 다 묵살합니다. 저는
이런 형태의 나이브한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매우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시민사회가 지금 현재 김종인 지도부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시민사회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당신들 많아요. 정체가 뭐냐 막 의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김종인 지도부도요, 현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문제 제대로 다뤄주지 않으면요, 제가 볼 적에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좋지 않은 걸로 결말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요 받아주고 경청해 줘야 됩니다. 그 경청해 한 다음에 현재 그 지금 집권당하고의 싸움하고 과정에서도요 이런 걸 다 무시해 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뭐 개무시당한다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참 이 방송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사실이니까요.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싸움을 해줘야 저쪽 당으로부터도 좀 경각심도 있고 뭣도 있고 그다음에 이 체제 수정 안 하고선 대통령 선거 들어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대통령 선거 들어가고 다음에 지방선거 이런 거 다 희망을 주려면 그 미통당에 있는 모든 조직원들과 당원들에게 다음 선거는 우리가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룰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을 주려면은 당연히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안 하는 전혀 가만히 당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지도부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호영 지금 대표요. 예, 주호영 대표도 제가 느끼기에는 대단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에서 부정선거는 없다 이렇게 단정적인 것을 아직은 별로 안 낸 거로 제가 압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직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부정선거 백서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전국의 위원장들한테 청문을 지금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문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할지 백서는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과정을 좀 더 두고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그런 것도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공개적으로 부정선거 진상, 부정선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 그걸 당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위원장은 누가 하고 위원들 누구 들어가고 이제부터 모든 저기에 대해서 다 듣겠다 하는 정도로 공개적으로요. 그렇게 하는 정도로 해주지 않으면 백서백낸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를 미래통합당 당 차원에서 출범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부정선거와 관련되어서 이 검찰에 고소고발이 들어간 사건도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검찰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긴 모르지만 검찰도 특히 검찰총장인 요새 윤석열 총장이 정말 나 죽을 맛이다. 내가 좀 못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고 양해해달라 하는 그런 느낌 비슷하게 지금 사인을 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참 보면 운명이 참 특이하고 기이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루다가도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지금 4.15 총선 부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 지금 여러 가지 고발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검찰이 바로 손대기에는 어렵겠고 이 봉인지들이 이제 뜯겨 나오면서부터 뭐가 좀 그때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 지금은 그런 것이 윤석열 검찰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윤석열을 목을 치려고 지금 저러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윤석열 씨가 굉장히 좀 총장이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권과 싸운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부정선거와 관련되어서 2달 만에 오늘 저희 신의 한수를 찾아주셔서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셨는데요. 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의원님께서 꼭 당부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이제 홍콩이 홍콩 뭐 보안법인가 뭐 해가지고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저렇게 통과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또 홍콩 시민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이제 싸우고 어제인가 오늘 뉴스만 해더라도 벌써 200여 명이 바로 현장에서 체포되고 그렇게 됐다는데 그 200여 명은 바로 홍콩 시민들의 기성세대들의 아들 딸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어느 고비라는 것이 있는데 고비마다 우리 시민 사회들이 힘겹게 정말 쟁취하고 싸워주지 않으면은 이제 힘이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금 시민 사회가 저는 용기를 가지고 또 정의감을 가지고선 이 사태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싸워주고 있는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시민운동 저희가 할 적에, 과거에 학생운동하고 민주운동 할 적에 길거리에 그 일반 시민, 가게 점포 주인들도 다 내 가게 숨으라 하고 말이죠. 가게 문 열어주고 여기 숨어라, 저기 숨어라, 저기 다 그래가면서 보호해줬습니다. 정말 시민사회 눈물겨운 동참이 있어서 민주화 투쟁도 했습니다. 민주화 투쟁했다는 사람들에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화 투쟁한 사람들도 민주화 투쟁한 사람들이 뭐 상당수가 다 지금 집권당 세력에 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상당수들이 시민민주주의 운동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 여권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이러려고 민주화 투쟁했느냐 하는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선거를 건드리는 정권이라든가 선거를 건드리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시민들이 그걸 극복해주고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래저래 과거로부터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 갈등이요. 그래도 고쳐나가면 됩니다. 고쳐나가면서 야금야금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근본적인 기둥, 의회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이런 근간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들은 그것은 용서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시민사회가 좀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되, 그러나 너무 단기간에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운동 지금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실망스러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쓰러지고 내일 쓰러져도요. 유신 시대는 72년도에 유신 헌법이 들어왔습니다만 79년, 7년을 걸려서 투쟁가들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유신이 종식됐습니다. 이번 일들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100년 하겠다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많은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고발하고 싸워주고 자기의 주권, 민주주의의 나의 주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의 주권, 이것을 지키고 싸우는 의협심을 가져줄 적에 이 나라가 지켜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시민 여러분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원복 의원께서 지난 4월에서는 이번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다, 아니다, 맞다,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지금은 부정선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번 총선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지요. 이 선거를 두고 부정 의혹이 발생한다면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명확히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석연치 않은 행동만 일삼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의혹 역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앞장서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서 취재하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신의 한 수를 응원하기 위한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 3종 세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께서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 신의 한 수를 후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시청자께서는 지금 바로 1877-1477로 전화하셔서 저희 신의 한 수의 소중한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녹용의 오리지널 맛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무척이나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의 한 수 프로모션 재구매율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구전녹용 순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구전녹용 순 같은 경우는 녹용의 입문자들께서 녹용의 참맛을 느끼기에 참으로 좋게 제조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구전녹용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은 국내산 재료들을 엄선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녹용 같은 경우는 으뜸 원자가 들어갈 정도로 최고급의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러시아산 원용 이것을 크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국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 중에서 러시아산 녹용이 최고가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대다수 녹용들은 뉴질랜드산 아니면 러시아산 녹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산 녹용의 가격이 동일 중량의 뉴질랜드산 녹용보다 무려 2배가 넘을 정도로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산 녹용인데요. 그 러시아산 녹용으로 만든 구전녹용 순 제품을 저희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정상가 25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려 7만원이 할인이 된 18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혜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한 수 단독으로 추가 10포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상가 25만원에서 무려 7만원이 할인된 18만원에 구전녹용 한 박스 30포가 아니라 10포가 추가로 가기 때문에 총 40포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사실 이 여름이 되면 우리 인체가 날이 무척이나 뜨겁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쌓아왔던 양기가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양기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이 녹용만한 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전녹용 순 40포를 드시고 난 이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게 될지 저는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02-389-7777로 전화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전녹용 순 제품을 반드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